이 달러화추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늘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인들의 속내를 다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유출을 해보면 여러분 시뇨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시뇨리지 효과는 결국 기축통화 국가들이 수축 통화에 수축 팽창하는 그 과정을 그러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시뇨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한 정리를 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역외상관관계가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러하고 상품, 유가를 대표적으로 유가 상품들 있죠. 유가 및 상품 가격들은 역외상관관계예요. 달러가 약하면 유가나 상품은 무조건 올라요. 달러가 강하면 유가 상품은 떨어져요. 이게 역외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유가는 곤두박질 쳤죠. 2014년도부터. 이거거든요. 보시면 2002년도 때부터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에 유가는 100불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번 양적완하는 구간에서는 08년부터 양적할 때 달러 강세, 약세, 강세, 약세 막 흔들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국면이고 지금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가는 여기서 이 시점부터 그냥 내리 꽂아버립니다. 이렇게. 그 최근에 반등 나오죠. 이게 달러하고 유가의 역외상관관계라면 이제 달러가 과연 어떻게 갈 거냐예요. 이제 세계 기축통화의 어떤 비중으로 보면 달러하고 유로하고 중국이 위안화가 될 텐데 이제 중국도 이런 시늉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시늉리지 효과에서 약달러 진행 시 한 사이클을 설명드리면 약달러가 진행 시미 그렇죠? 이렇게 진행 시잖아요. 진행 시에 이 시점부터 볼게요. 이렇게 약달러 진행 시에 뭐예요? 찬스예요. 찬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달러 진행 시에 제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그 상승하다가 강달러 전환 시에 주가가 더 강세로 갑니다. 그러다가 약달러로 전환시 하잖아요. 시장이 충격을 강하게 한번 줘요. 약달러 진행 시에는 주가 상승이라면서요. 이 사이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요 자료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70년도에 약달러 있잖아요. 그리고 강달러로 전환됐죠. 그때 당시에 미국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플라자 비후부터 약달러로 가거든요. 그렇죠? 약달러가 어디까지 하냐? 90년대 초반까지 갔다가 더 지속돼서 90년대 중반까지. 근데 당시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냐? 주가 그램 빨간색이에요. 급락하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슬슬슬슬 올라오고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슬슬슬 올라가요. 급하게 안 가요. 94, 5년도에 금리 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전환됐을 때 주가 무지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년도 IMF 아시아에 오면서도 올라갔다가 질질질질 눌려서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 또 다시 약달러로 강하게 전환이 됩니다. 언제까지? 08년 이때까지.
주가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08년도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죠. 08년도에 주가가 팍 빠지죠. 더 강한 약달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09년도, 010년도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지금 강세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달러가. 근데 이때부터 08년, 09년부터 미국 증시 어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달러는 눌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판단은 어쨌든 미국이 좀 더 달러 강세를 갈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신흥국들은 쇼크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왜? 달러 강세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형성되면서 기술적으로 결국 달러의 위치가 과거의 자기 고점보다는 항상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러 인덱스 지수로 봤을 때도 지난 고점 120대는 120포인트대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100포인트 전후 때. 그럼 뭐냐면 약세로 어쨌든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환을 할 것이고 뭐잖아? 그럼 이건 시장에 쇼크로 올 자리예요. 쇼크가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무지한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 금리 인상 안 하고 있는 걸까? 양적 완화 종료를 한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강세고 기준금리 한 번 올린 것밖에 없는데 못 올려?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쯤이면 두 차례 이상 인상을 해놓고 갈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한 차례밖에 안 해놓고 또 한 번도 못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달러 강세가 지속 국면에서는 어떤 문제였냐면 첫째는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수출이.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뭐 다른 나라의 글로벌 경기 둔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달러 기축통화의 시늉리티 효과를 항상 형성했던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이 내가 나설 때야. 내가 이제 바로 당장에 크게 나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서서 나도 동참할 거야. 나도 시늉리티 효과 노릴 거야. 한데 중국은 전혀 금융개혁 개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요. 이 충돌이 한번 나올 거라고요. 우리도 IMF를 왜 겪었냐면 결국 개방이라는 것 때문에 겪은 거거든요. 중국은 개혁 개방이 제대로 금융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충격을 얻어 맞아야지. 근데 이 충격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 지금 뭐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라 서로 엄청난 충돌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이. 근데 전 저 사이클을 보면 미국이 강력한 달러 약세 기간에서 지금 달러 강세 기간인데 달러 강세 기간은 굉장히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 보통 민주당 정부가 여러 번 세계의 어떤 그 평화와 인권과 뭐 이런 거 더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정권이에요. 세계 글로벌 이런 외교적인 인권 문제는 그렇게 표방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해요. 그 점을 좋고 나면 이번에 달러 강세가 거의 지속되는 국면에서 달러 약세 전환으로 꺾이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한번 꺾였고 여기서 바로 꺾여 내려갔지 않으면 또 왔다 갔다 해주다가 꺾였지. 이 국면에서는 어떤 국가도 피해나가지 못하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